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갭이 좀 크네요. 그래서 이 금액이 도대체 적당한 금액인지 과한 금액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그러면 이 기준점을 알면은 과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 금액들은 조금 할인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할인을 요청할 때 꿀팁 같은 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부자 되는 채널 소다경매 지영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소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무사 비용 적당한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단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을 내야 되는데 잔금을 낼 때 100% 내 돈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대출을 실행하면은 이제 잔금 일자에 맞춰서 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잔금은 누가 내줄까요? 보통 법무사님이 도와주시지 않나요? 그쵸. 보통 법무사님이 직접 잔금을 내주십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을 하면은 그 대출 금액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법무사분한테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잔금을 법무사분한테 입금시키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 회원님들이 법무사님한테 입금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본 적 없는데 뭐 입금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걱정되죠. 그쵸. 근데 은행이랑 법무사님이랑 그리고 대출 상담사분이랑 요 세 분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한 일이 일어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믿고 그냥 입금하셔도 됩니다. 내가 정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날에 가셔서 참관을 하셔도 되기는 해요. 양해를 구하고. 근데 뭐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 제가 잔금을 치를 때 법무사님이 직접 해주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공짜일까요? 아, 아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무사님한테 수수료를 좀 드려야 돼요. 그 수수료에는 법무사님의 역량에 관한 보수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또 법무사님이 책정하는 금액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갭이 좀 크네요. 그쵸. 같은 물건을 가지고 법무사비를 요청을 해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헷갈릴만 하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금액이 도대체 적당한 금액인지 과한 금액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그러면 이 기준점을 알면은 과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법무사 비용이 과한지 안 과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기준점 모르니까요. 기준점을 모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있어요.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법무사님이 쓰시는 용어 중에 인지세, 수입인지, 수입증지, 재증명 막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듣기만 해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 몇십만 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 내야 되는 돈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게 돼요. 또 물어보기도 껄끄러워요. 맞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약간 취조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잘 못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법무사님마다 쓰시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고요. 양식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 거랑 이 사람 거랑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법무사 비용이 도대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회원님들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준점을 말씀해 드리거든요. 일단 궁금하면 법무사님한테 여쭤보셔도 됩니다. 막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번거로워 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여쭤보셔도 돼요. 너무 막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세부 항목을 비교하는 것보다 통견적에서 할인 요청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통견적 나왔으면은 이 정도 빼주세요. 좀 과한 것 같으니까 조금 조정 좀 해주세요. 요렇게 통견적에서 할인을 요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과한지 안 과한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래서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 과한지 안 과한지 알아야지 내가 할인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수용을 할지 판단을 할 거잖아요. 맞아요. 일단 우리가 법무 비용으로 내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고정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 비용이요? 네, 취득세 같은 거 이거는 법에서 정해진 거죠. 네네. 제가 할인해달라고 할인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못하죠. 그런 공과금 같은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주택 채권 같은 부분.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은 국민주택 채권이란 거를 매매를 하게 돼요. 보통은 당일날 바로 팔아요. 어떻게 팔아요? 그 은행에서 바로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도와주십니다. 대신 이제 팔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네. 그러면 내가 산 금액 그리고 팔았을 때 금액은 어차피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니까 신경 쓸 거 없는데 팔았을 때 그 수수료만큼은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고정 비용입니다. 근데 요 금액이 매일매일 일자별로 조금 달라져요. 만약에 법무사님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법무사비 견적을 주시잖아요. 네. 오늘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틀 뒤에 진짜 대출을 실행해서 잔금을 낼 때에는 9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갭이 크진 않죠. 갭이 많이 크진 않아요. 그래도 많게는 몇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환급 부분이 있으면 환급해 달라고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잔금 다 냈다라고 법무사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혹시 국민주택 채권 환급액은 없었습니까? 라고 한 번 더 여쭤보셔야 됩니다. 안 여쭤보시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두 번째는 우리 법무사님들 보수액이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무사님들의 역량에 따른 금액이 있고요. 또 법무사님이 책정하시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은 조금 할인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부 항목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한 거 건드렸다가 말씀드리기가 껄끄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내가 비교를 하고 거기서 할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비교를 하냐? 네. 만약에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 6억 이하다라고 하면은 취득세 빼고 낙찰 가액에서 0.7% 이내로 보수액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6억 이상의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퍼센테이지를 0.5%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법무사님이 주신 보수액이 이것보다 더 높아요. 네. 그러면은 할인을 꼭 요청하셔야 됩니다. 할인을 요청할 때 꿀팁 같은 거 없나요? 일단은 대출 상담사분이 법무사비 견적서를 주세요. 네. 그때 상담사님 제가 여러 군데 견적 비교를 해봤는데 유독 여기 법무사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상담사님이랑 꼭 진행을 하고 싶은데 법무사비 할인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 좀 잘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하시면 돼요. 정중하게. 네, 정중하지만 나는 여러 군데 지금 견적 비교를 해놨고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뉘앙스를 조금 풍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받은 견적이 그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와요. 네. 그러면 그대로 실행하시면 되겠죠? 네. 아니죠. 왜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깎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면 좋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법무사비 견적서를 자서 전에는 잘 안 해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요? 자서가 뭐죠? 대출 실행시키는 거요? 대출 실행하려고 계약서 쓰는 그게 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직접 은행 가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자서를 썼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자서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심리상 더 이상 다른 대출을 알아보지 않거든요. 그쵸. 그렇게 해서 대출 실행하기 일주일 전이 됐어요. 그때 이제 법무사비 견적서를 줍니다. 봤는데 너무 과해요. 다른데 대출 알아보고 자소하고 실행하기에는 너무 촉박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법무사 비용이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베스트는요, 자서하기 전에 법무사 비용 견적서를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만약에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대출 실행하기 일주일 전이 아니라 자서하고 나서 바로 받아보셔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구독!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법무사 비용에만 너무 목숨 거시면 안 돼요. 사실 법무사 비용 1, 200 차이 나면은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요. 네.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그냥 한 그루의 나무일 뿐이에요. 우리가 숲을 봤을 때 이 대출 상품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법무사 비용이 조금 더 과해요. 네. 이 대출 상품은 이 상품보다는 안 좋아요. 금리로 따졌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법무사 비용이 1, 200 정도 싸다고 해서 절대 이게 좋은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항목들을 같이 비교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무사 비용 견적을 비교하고 할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네. 잔금 치를 때 우리가 법무사님한테 인도 명령 신청 그거 서비스로 해주시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말씀 얹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수업 때 듣기로는 네. 인도 명령이 그 강제
임대집행하기 네. 첫 번째 절차인데 그거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해두셔야 되거든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잔금 치르시면서 그냥 해두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그거를 서비스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면은 해주시는 법무사님이 계신데 요거를 그 당시에 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추가로 돈을 받으세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요청을 해봐라 라는 말입니다. 요거 막 안 해준다고 막 떼쓰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네. 법무사님과도 좋은 관계는 유지해야 되네요. 그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잘 협의점을 찾아서 좋은 상품 잘 골라서 대출 실행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준점이 생기니까 좀 마음 네. 편하네요. 기준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세한 단어 같은 거 어려운데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있나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경매 물건 찾고 시세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불필요한 거는 그냥 다 넘겨버리시는 게 좋아요. 네. 좋은 물건 찾으면 장땡이죠 뭐. 그쵸. 어떻게 오늘 내용 좀 도움 되셨나요? 처음에는 솔직히 네.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뭔가 빨려 들어가면서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제가 물어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셨다니? 네. 다행입니다. 아마 요거 보시는 수부님들도 저거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건데 드디어 풀어주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댓글로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었다. 요런 거 영상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네, 많이 남겨주세요.